그래서 새 찬송가의 영감을 나타 손님한테 얻었다고요? 네, 그날 성 밖에서 노래 연습을 하다가 고음 파트를 막 끝냈는데 나무 위에서 복슬복슬한 꼬리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짐승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 나타에서 온 실로니 씨였어요. 예전엔 도서관에서 낮잠 자지 않았어? 이번엔 또 나무 위로 올라간 건가? 나 왜 또라고 했지? 도서관에서 자면 다른 분들께 폐가 될까봐 한적한 곳을 찾아 쉬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방해해버린 거죠. 아니에요, 바바라 씨.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노래가 방해로 여겨지진 않아요. 아니면 그분이 바람신을 향한 찬송가의 리듬을 손봐주셨겠어요? 그러게요. 그분은 정말 친절한 분이셨어요. 연신 하품을 하시면서도 진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죠. 다만 아쉽게도 몬드성에는 실로니 씨가 말씀하신 열정의 음악 테이블이 없어서 직접 연주해볼 수가 없네요. 정말요? 그럼 너무 좋죠. 전 다른 나라를 여행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이 새로운 찬송가부터 완성해야겠어요. 실로니 씨 말고 벤티라는 음유 시인에게도 많은 조언을 받았거든요. 여행자님, 페이몬, 달리아 씨, 그때 꼭 제 노래를 들으러 와주세요. 그리고 벤티도 술을 조금만 덜 마시고 와주면 좋겠네요. 문제 없어요, 바바라 씨. 벤티는 평범한 술보다 당신의 노랫소리를 더 좋아할 테니까요. 하지만 볼 때마다 손에 술을 들고 있던걸요. 그분에게 바람신의 가호가 따르기를. 그 뛰어난 재능을 더 올바른 곳에 쓰시면 좋으련만. 제가 보기에 벤티는 이미 바람신의 가호를 받았어요. 제 친구 중에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아, 이제 고해성사를 하러 들어가야겠네요. 먼저 실례할게요. 시무스 추기경님이 드디어 성당으로 돌아오셨거든요. 그분께 고해성사를 드릴 기회는 흔치 않으니 절대 놓칠 수 없죠. 시무스 추기경. 바르카한테 들은 적 있어. 바르카를 따라 노드크라이 원정을 떠난 여명의 추기경 맞지? 원정을 떠났던 기사단이 몬드성으로 돌아올 거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네. 맞아요. 저와 언니의 아버지세요. 바람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오랜만에 만나서 처음 하는 부탁이 고해 성사를 들어달라는 것일 줄은 몰랐군요. 달리아 부제님. 페보니우스 성당에서 신과 가장 가까운 분이 제 고해를 들어주신다니 영광입니다. 저는 제가 신과 가장 멀리 떨어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신의 빛나는 모습을 눈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의외네요. 우리 모두 바람신께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야 비로소 평온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애로운 바르바토스님께서 폭풍이 몬드성을 삼키게 두실 리 없지요. 그분의 따뜻한 산들바람 속에 우리는 성 밖으로 나가 그분의 은총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그나저나 꽤 먼 길을 다녀오셨네요. 노드크라이의 바람은 몬드보다 훨씬 차갑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리적으로도 그 땅에 부는 건 서풍이 아니시요. 문 밖에 다른 손님들도 전부 고해성사를 하러 오신 겁니까? 바바라 부제도 있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다만 어떤 면에서는 바바라 부제보다 제가 가장 먼저 고해성사를 드리는 편이 낫겠더라고요. 바바라 부제는 참으로 신실한 자매시요. 괜찮으시다면 그녀에게 전해주시겠습니까? 전 언제든 고해성사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요? 저도 생각해봤습니다만 오랜 시간 고향을 떠난 바람은 자신의 꽃을 다시 찾기까지 방황할 시간이 필요한 법이시요. 그래서 몬드성으로 돌아오자마자 성당에 와서 여기 틀어박히신 건가요? 가장 먼저 간 건 집입니다. 그런데 지는 기사단에서 야근 중이고 바바라도 성당에 갔더군요. 그래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달리아 부제님. 바람신이시여, 지난 고해성사 이후로 2주가 지났군요. 저는 방금 바바라 부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벤티가 바르바토스라는 사실을 숨기고 말았죠. 바바라에게 진실을 말해도 괜찮을 겁니다. 바르바토스님 본인도 이미 언급하셨으니까요. 저도 말해봤지만 바바라 부제는 또 그런 소리를 하면 성당 입구의 잡초를 다 뽑게 하겠다더군요. 차라리 추기경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떨까요? 바람신께서 우리 부녀 사이를 지켜주시길. 신도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건 바르바토스님 본인에게 맡기도록 하지요. 계속 말씀하십시오. 5일 전 저는 신께 무례를 범했습니다. 벤티와 7성인의 소환을 하다가 실수로 져버리고 말았죠. 저희의 규칙에 따르면 벤티가 이길 경우 제가 벤티에게 술 한 잔을 사야 했고, 벤티가 지면 벤티가 벌주 2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실함의 미덕에 따라 그 규칙은 충실히 지키셨겠군요. 또한 벤티도 그 규칙을 지키도록 잘 감독하셨을 테지요. 네, 그리고 진 뒤에는 바로 고해성사를 올리며 술 3잔을 사줬죠. 그러자 그는 저뿐만 아니라 옆에서 장난치던 술 친구들까지 용서해 주었습니다. 바람신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시길. 특히 찰스는 바람신을 모독한 횟수로 따지면 아마 몬드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7일 전 저는 나태의 죄를 지었습니다. 로자리아 수녀 바바라 부제와 함께 일하다가 로자리아 수녀와 몰래 빠져나가서 한잔하고 말았죠. 즉, 대낮부터 음주한 죄에 대한 고해성사인가요? 아니요, 전 술은 안 마셨습니다. 로자리아 수녀가 2인분을 마시고 저는 찰스 씨가 서비스로 준 주스를 마셨죠. 그렇다면 대낮부터 과음한 죄로군요. 바바라 부제는요? 저희가 돌아왔을 땐 이미 잡초를 다 뽑고 유리를 닦는 중이더군요. 저는 그녀에게도 주스를 한 잔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분 모두 인애와 관용의 원칙에 따라 바바라 부제의 손에서 걸레를 건네받았겠죠. 네, 남은 일은 저와 로자리아 수녀가 함께 마무리했고 저는 남은 유리를 다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바라 혼자 성당 유리를 다 닦았다는 소문을 프레데리카가 들으면 당장 달려와서 제 책상을 엎어버렸을 겁니다. 아쉽게도 프레데리카 씨는 임무 수행으로 외출 중이라 바로 만나 뵙진 못하겠지만요. 제 고해성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서풍 원서를 3번, 잠언록을 6번 필사하도록 하세요. 달리아 부제님께 바람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바람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그런데 추기경님도 프레데리카 씨의 행방을 모르시는 건가요? 바르카 씨랑 같이 노드크라이에 다녀오셨잖아요. 이건 바바라 부제 대신 여쭤보는 거예요. 바르카님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노드크라이의 전황이 안 좋았던 터라 프레데리카의 행방을 자세히 살필 여유는 없으셨을 겁니다. 제가 프레데리카와 주고받은 편지도 거의 안부 인사뿐이고요. 그래도 저는 그녀가 무사하다는 것만 알면 안심입니다. 집에도 편지를 보냈으니 바바라도 알겠지요. 지금 프레데리카의 행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진일 겁니다. 다만 그 아이는 중책을 짊어진 몸이라 저희 가족도 참... 추기경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바람신의 가호 아래 세상의 모든 바람은 결국 한 곳으로 모이기 마련이니까요. 예, 창문을 열기만 한다면 몬드 사람은 결국 바람의 인도 아래 다시 만나게 되겠지요. 그분의 은총 아래 바람의 인도를 따릅시다. 제 고해성사도 들어주시겠습니까? 달리아 부자님. 다들 오래 기다렸죠? 바바라 씨, 고해성사 하실 건가요? 추기경님께선 성당에 남아 업무를 더 보신다고 해요. 전 괜찮아요. 별거 아닌 고민이라 추기경님을 번거롭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전 먼저 가볼게요. 언니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얼른 가서 요리를 도우려고요. 또 봬요, 여행자님. 페이몬, 달리아 씨.
찬송가가 완성되면 꼭 들려드릴게요. 이상하네. 추기경은 바바라의 아버지잖아. 근데 왜 굳이 추기경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페보니우스 대성당 앞이니까요. 이런 신성한 장소에서는 딸보다 부제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지금 추기경님께 가서 여쭤보면 아마 비슷한 대답을 듣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성당 밖에서는 바람의 인도에 따라 바람신께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요. 그럼 이거랑 이거, 그리고 이거까지. 다 헌책이네. 어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깎아줘야지. 그리고 뒤에 있는 그 2권도 같이 챙겨줘. 참나, 어차피 아무도 안 사서 처박혀 있던 건데 반값에 팔아. 고마워, 야호다. 됐어. 겨우 동화책 몇 권 사는 건데 뭐. 겸사겸사 도와준 거야. 나랑 같이 사면 네가 바가지 쓸 일은 없으니까. 근데 너 이 책은 어디다 쓰게? 네가 보려고? 응, 그리고 모자한테도 가져다 줄 거야. 안 읽어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너네 진짜 사이 좋네. 책 포장 다 됐다. 받아. 나는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 응, 고마워, 야호다. 고맙다는 말은 한 번이면 돼. 하여튼 간다. 다음에 또 봐. 연금 과정은 이래. 어때? 직접 한번 해볼래? 나 아직 식을 다 못 외웠어. 혹시라도 내가 연금 테이블을 망가뜨리면... 이런 소규모 연금은 실패해도 기껏해야 재료가 낭비되는 정도야. 그리고 그건 연금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일이기도 해. 이 세계에서는 연금술도 상식 중 하나니까. 게다가 두린도 마침 흥미를 보이더라고. 비록 여기는 조금 간소한 환경이지만 간단한 연금술식을 알려주기엔 충분해. 응, 알베도가 가르쳐준 식을 전부 적어뒀어. 근데 숫자랑 부호가 많아서 빨리 익혀지질 않네. 배움에 있어서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 재료가 거의 다 떨어진 것 같네. 일단 돌아가서 재료를 좀 더 가져오자. 이 정도면 되겠지? 여행자님,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사실 예상은 했어요. 진단장님한테 여행자님이 노드크라이에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요. 근데 노드크라이에 오자마자 뵙게 될 줄이야. 맞아요. 바르카님한테 편지 받으셨죠? 몬드에도 편지를 보내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이사단의 모두가 여행자님을 지원하고 싶어 했는데 대단장님께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일을 하실 때의 바르카님은 정말 믿음직하세요. 이 점에는 다들 이견이 없어요. 그래도 저희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여행자님은 저희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기사이자 소중한 일원이시니까요. 이건 진단장님이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네? 잠시만요. 달콤달콤 닭고기 스튜는 없지만 제일 좋은 무알콜 사과주는 챙겨왔어요. 여행자님이 분명 그리워할 거라면서 케이아 대장님이 챙겨가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가져오길 잘했네요. 잠깐만요. 금방 꺼내드릴게요. 옷으로 감싸서 가방에 넣어왔어요. 찾았다! 여기요. 어서 드셔보세요. 챙겨왔죠. 안 그래도 제일 좋은 민들레주를 몇 병 챙겨와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진단장님께선 나중에 다른 사람을 시키면 된다고 가는 길도 멀고 편지 전달이 주 임무니 짐을 늘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고민 끝에 2병은 챙겨왔어요. 곧 가져다 드리려고요. 안 챙겨왔으면 매일 제 귓가에 대고 민들레주가 얼마나 맛있는지 설파하셨을걸요? 민들레주가 도착하기 전까지요. 참,
시간 날 때 기사단에 들러주세요. 그래야 간 나온 달콤달콤 닭고기 스튜랑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어요. 이건 엠버 선배가 전해달라고 한 말이에요. 이제 전할 건 다 전한 것 같으니 전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봬요, 명예기사님. 봐, 노드크라이 전체를 통틀어도 너만한 술 친구가 없다니까. 과찬이십니다, 바르카 씨. 저는 술을 조금 즐길 줄 아는 정도지 바르카 씨의 식견에는 미치지 못해요. 여행자, 마침 잘 왔어. 너도 한잔 할래? 여행자는 조금 순한 음료가 어울릴 것 같군요. 데미안 씨가 볼 일이 있어 자리를 비우셨으니 제가 한 잔 만들어 드리죠. 단 것과 신 것 중에 어느 쪽이 좋으십니까?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신맛으로 기운을 차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레몬즙을 넣어야겠네요. 나도 신맛 나는 술은 아직 못 마셔봤어. 기껏해야 해장용으로 신음료를 마시는 정도지. 그러고 보니 노엘이 해주는 해장 스프를 먹은 지도 오래됐군. 고리고리 열매랑 라즈베리 주스를 넣어서 해주곤 했는데, 노엘의 해장 스프가 없으니까 주량도 한참 줄었어. 몬드가 그립다니까. 드셔보시죠. 이름 없는 음료입니다만 분명 기분을 좋게 해드릴 겁니다. 페이몬, 이 생과일 주스는 당신 겁니다. 과육도 섞어 넣었으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바르카 씨는 이걸 한번 드셔보시죠. 오, 내 것도 있어? 술자리 끝나고 해장할 차례인가? 어? 이 향은 고리고리 열매잖아? 이걸 어디서 구했어? 언제? 말마다 몬드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묻어나더군요. 저는 그런 걸 잘 알아채는 편이라서요. 이게 바르카 씨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군. 이 노드크라이에서 나랑 이렇게 오래 술 마셔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근데 네가 완전히 취하는 건 본 적이 없단 말이지. 글쎄요. 술에 완전히 취해 몽롱한 정신으로 아득한 쾌감에 잠기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독한 술은 불을 더 맹렬하게 키워주기도 합니다만 솔직히 저는 큰 감흥이 없습니다. 하! 그건 그 술이 약해서 그래. 스네즈나야에서 불의 물은 마셔봤지? 물론입니다. 다만 마신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희미하군요. 내가 조만간 한 통 구해오지. 그때 제대로 마셔보자고. 좋습니다, 바르카 씨. 하지만 그 전에 오늘 밤의 멋진 만남을 축하하며 건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좋지. 건배. 건배. 다들 즐거운 밤 되십시오. 이 차는 달을 위하여. 달을 위하여. 지난번에 맡긴 의뢰는 어떻게 됐어? 슬슬 도착할 때가 됐지? 죄송해요, 바르카 씨. 몬드의 술장소 쪽에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네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달라고 하셨어요. 설마 지난번 술을 벌써 다 드신 건가요? 그 많은 양을요? 그럼 나 혼자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양은 애들이랑 2번만 마셔도 모자라. 더 많이 가져와야 해. 타이밍을 딱 재고 있었지. 슬슬 다운 와이너리에서 민들레주 3통을 개봉할 시기거든. 몬드성 베보니우스 기사단의 대단장으로서 다운 와이너리의 장사를 잘 챙겨줘야 하지 않겠어? 걱정 마. 싹쓸이하진 않았으니까. 찰스가 쓸 것 정도는 남겨줘야지. 근데 이렇게 먼 길을 운반해오면 술맛이 좀 죽어. 다음에 돌아가면 찰스한테 제일 센 놈으로 한 잔 말아달라고 해야겠다. 누구랑 마시면 좋으려나. 케이야 그 녀석은 부르면 바로 나올 테고, 다이루코는
붙잡을 수만 있으면 같이 마셔야겠군. 아예 둘 다 불러내서 제대로 마셔볼까? 이 목소리는 명예기사님이랑 페이몬? 바람신이시여, 좋은 소식들을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리! 히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네. 그거 아세요? 원정대가 하나둘씩 복귀하고 있어요. 가딘도 곧 돌아올 거예요. 이제 금방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가딘 그 녀석, 설마 원정대에서 이탈한 일을 아직도 안 털어놓은 거야? 두 분, 민들레시아 뿌리는 걸 한 번 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원정대와 가딘을 지켜주신 바람신께 감사드리고 싶어서요. 글로리가 불쌍해. 가딘을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우리가 진실을 말해줘야 하나? 아니면 가딘이랑 먼저 상의해볼까? 두 분, 혹시 곤란하신가요? 바람신의 신상에 가서 민들레 씨앗을 뿌리면 되지? 식은 죽 먹기야. 얼마든지 맡겨줘. 당장 출발해야겠다. 어휴, 가디는 글로리한테 언제까지 비밀로 할 생각일까? 진실을 알게 되면 슬퍼하겠지?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우리 가디한테 가자. 제대로 얘기해보자고. 응? 왜? 바르카? 그리고 가딘? 잠깐만, 가딘이 성에 돌아왔잖아. 우리 얼른 가보자. 이봐, 바르카. 가딘이 여긴 어떡해? 기다려. 페보니우스 기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려는 참이라고. 방해하면 안 돼. 글로리, 나야. 나 원정에서 돌아왔어. 네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안 돼. 이러면 또 글로리를 속이는 거잖아. 다시 생각해보자. 글로리, 나 사실은 몬드를 떠난 적이 없어. 이건 더 안 되지. 글로리가 상처받을 거야.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중요한 선택이 이거야?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대단장이 단원들의 연애 문제까지 신경 써주는 거야? 아니, 기사단은 사적인 일에 간섭하지 않아. 하지만 지금 가딘의 고민은 연인으로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사로서의 문제이기도 해. 역시 솔직히 털어놓자. 정직이야말로 기사의 미덕이니까. 아니야, 안 그래도 여린 사람인데 혹시라도 충격을 견디지 못하면. 그렇다고 어려울 것도 없어. 게다가 나도 이 일에 조금은 책임이 있거든. 가딘이 급하게 임시 이탈을 요청했을 때 우린 한창 행군 준비로 바빴어. 그래서 일단 진한테 보고하라고 하고 이후에 복귀 일정을 잡아주려고 했지. 근데 이 녀석이 진한테 어떻게 보고할지 고민하느라 지금까지 질질 끈 거야. 절반은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말할지 고민한 거였겠지만 여기엔 내 잘못도 있어. 보고 기한을 명확히 말해주지 않아서 저렇게 망설일 시간을 줘버린 건 내 실책이야. 망설임은 오래 끌수록 떨쳐내기 어려운 법이지. 하루 이틀 망설이다 보면 조금 더 고민해도 괜찮을 것 같고 사나흘이 지나면 지금 이대로도 좋다고 생각하게 돼. 아니면 일단 몬드성을 나가자.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그래, 며칠만 더 생각해보는 거야. 며칠만 더. 그래도 이제는 기사도 정신에 부합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됐으니 내가 머리 눌러가며 훈계할 필요 없겠어. 도망? 하하, 농담도. 이 세상에 도망치는 기사가 어디 있어. 잠깐, 뭐라고? 도망? 이런 가딘, 거기서! 결국 눌러버렸잖아. 대단장님? 어이, 가딘! 네가 이러고도 기사냐? 고백할 때는 큰 소리 잘만 치더니 이제 와서 왜 쭈뼛대는 거야? 고백이요? 대단장님, 그 일까지 알고 계셨나요?
네 일이라면 기사단 절반은 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중요한 거요? 명예기사, 진정한 기사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도록. 맞는 말이다. 가끔은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하지만. 봐라, 이렇게 많은 정답이 있는데 넌 고작 도망을 택하는 거냐? 그 아가씨의 환상을 지켜주든 아니면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든 기사라면 선택하고 실행하고 책임져라! 맨 처음 고백할 땐 어땠어? 상대가 받아줄지 거절할지 전혀 몰랐을 거다. 그래도 용감히 한 걸음을 내디뎠잖아. 그때의 용기를 다시 한번 되찾아라. 어떤 선택을 하든지 말이야. 저도 이러기 싫습니다. 하지만 글로리의 반응을 상상하면 도저히 결심이 서질 않아요. 화를 낼까요? 실망할까요? 아니면 절 용서해 줄까요? 글로리까지 이런 고민에 빠지게 할 바에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들은 도망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걸까요? 너 혼자 뭘 중얼거리는 거야? 정말 못 봐주겠군. 혼자 상상의 나래 펼치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다 털어놔봐. 자, 천사의 몫으로 가자. 네 기사도 정신을 다시 한번 단련시켜주지! 무슨 기사도 정신을 술집에서 단련해? 일이 해결되려면 아직 멀은 것 같네. 저기 바르카랑 글로리 아니야? 설마 가딘 그 녀석 또 도망친 건가? 글로리앙, 기사 가디는 본인의 강력한 의사와 노드크라이 인력 상황 관계로 당분간 그쪽에 더 머무르게 되었다. 내가 오늘 찾아온 건 이 소식을 전하고 그 녀석을 대신해 이 편지를 읽어주기 위해서지. 사랑하는 레이디 글로리, 지금 나는 술 한 잔을 마시면서 그대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 레이디? 기사단의 원정은 끝났으나 나 가딘의 원정은 계속될 것이오. 가딘의 저 편지! 이에 따라 나는 노드크라이에 남아 사랑하는 몬드를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소. 주신, 이 결정이 네 마음을 아프게 할 거라는 거 알아. 1000번을 사죄해도 갚을 수 없겠지. 하지만 이것만은 믿어줘. 너를 향한 내 사랑만큼은 진심이라는 걸. 진심. 바르카 단장님,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딘의 결심을 충분히 느꼈어요. 떨어져 있는 건 힘들지만 가딘을 위해서라면 언제까지라도 기다릴게요. 천풍의 가호가 함께하길. 가딘. 걱정 마. 지금 거긴 매우 안전하니 가딘도 곧 돌아올 거다. 그럼 글로리앙, 나는 다른 임무가 있어서 이만 실례하지. 그래서 그 편지는 대체 뭐야? 가딘이 진짜 노드크라이에 간 거야? 가긴 갔지. 어디부터 말해줘야 하나? 그날 녀석을 혼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민할 하루의 시간을 줬어. 단장님, 저 이제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글로리를 속일 순 없어요. 그래. 기사단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을 내릴 수만 있다면 기사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네가 이렇게 선택해줘서 기쁘군. 근데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제 잠을 못 잤나? 네, 결심은 했지만 어떻게 말을 전해야 할지 한참 고민했거든요. 여기 밤새워 적은 초안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제법이잖아. 자식, 어디 보자. 정말 미안해 글로리. 너에게 내 죄를 고백하려 해. 하하하하. 나쁘지 않은 시작이군.
거짓 투성이인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 네 곁에 있을 자격은 더더욱 없지. 이게 무슨... 날 용서하지 마. 너에겐 더 나은 사람이 어울려? 야, 가딘! 대체 무슨 말을 써놓은 거야? 책임감은 내다 버린 거냐? 대단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진지하게 고민해봤습니다. 새로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평생 들키지 않는다 해도 저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제가 글로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모든 걸 털어놓는다면 저도 압니다. 글로리는 절 용서하고 이 가증스러운 저를 받아들여주겠죠. 상냥하고 자상한 여자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뻔뻔하게 글로리의 상냥함을 누릴 수는 없어요. 그 상냥함에 염치 없이 기대는 저를 용서할 수 없다고요. 전부 생각해봤어요. 어떤 결과가 따르든 전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지금 이 상태로는 억지로 만나게 해도 좋은 결과가 없을 것 같군. 가든, 넌 수년간 몬드 교회에서 순찰과 전투를 반복했다. 원정에도 뒤지지 않을 길을 걸었지. 그런데 왜 정신력은 약해진 거냐? 아마도 체면 때문에 처음 거짓말을 했을 때부터 이렇게 되어버린 거겠죠. 거짓말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걸 진실로 만들어버려. 너만의 원정을 시작하는 거다. 저만의 원정이요? 노드크라이에 가서 마음가짐을 단련하고 와라. 마침 인력이 부족하던 참이니 제때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로 삼도록 하지. 노드크라이... 원정군의 종착지 말입니까? 그곳의 원정군에게 똑바로 배우도록 해. 진정한 기사란 무엇인지. 물론 마음가짐을 단련하기 전에 남은 문제부터 해결해야겠지? 종이랑 펜 꺼내봐. 편지를 새로 써야겠다. 또 이상한 소리 하지 않게 내가 불러줄 테니 받아 적도록. 사랑하는 레이디 글로리, 지금 나는 술 한 잔을 마시면서 그대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 저 대단장님, 저희는 평소에 그렇게 안 부르는데요. 게다가 술은... 알겠습니다. 바람 속 술 향기가 늘 먼 곳에 너를 떠오르게 하고. 에이, 쓸데없는 멘트는 됐어. 내가 말한 대로만 쓰면 돼. 계속하지. 기사단의 원정은 끝났으나 나 가딘의 원정은 계속될 것이요. 네, 지금까지 편지를 많이 보냈으니 한 번쯤은 새로운 문체로 써보는 것도 괜찮겠죠. 사랑하는 몬드를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소. 이 마무리 멘트 괜찮은데? 네, 그러네요. 그런데 저 그래도 글로리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요. 그래? 어디 보자. 그럼 추신에 덧붙이면 되겠군. 어쩐지 마지막 추신 빼고는 다 이상하게 들린다 했어. 그치만 이러면 거짓말 아니야? 글쎄, 편지를 쓴 건 가딘이 틀림없고 노드크라이에 간 것도 사실이야. 원정대 이탈에 관한 건 한마디도 적혀있지 않지. 진짜로 거짓말 자체는 하나도 없네. 가딘이 지금 상태로 글로리앙을 만나면 둘 사이에 지울 수 없는 앙금이 남을 거다. 똑바로 나아갈 수 없게 되겠지. 녀석은 부인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으니 행동으로 바로잡아야 해. 기사단에게도 글로리앙에게도 말이야. 가딘이 나에게 약속했다. 녀석의 원정이 끝나면 글로리앙에게 직접 모든 걸 고백하겠다고. 부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정한 기사로 거듭나길 바랄 뿐이야. 이건 기사간의 약속이다. 그래, 어쨌든 그 녀석도 한 발자국 나아간 셈인가.
다딘, 약속 꼭 지켜야 해. 몬드성으로 돌아온 기분이 어때? 프레데리카는 없지만 그래도 기사단은 여전하지? 예, 그리고 새로운 얼굴도 보이더군요. 바람신의 가오가 그들과 함께하길. 나 그만 봐. 프레데리카는 극비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그리고 나보단 진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나을걸? 째려보지 마. 진이 단장 대행으로서 얼마나 고생하는진 나도 알아.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잖아. 앞으로는 업무를 제대로 나누어서 한다고 약속하지. 바람신을 봐서라도 그 사무실 책상 앞에 직접 앉아주실 수는 없는 겁니까, 바르카님? 진은 지쳤습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그것도 누가 억지로 쉬게 만들어야 하지요. 신이시여. 몬드성의 모든 이에게 술을 마시고 쉴 권리가 있건만 진은 예외란 말입니까? 그건 의무야. 술을 마시고 쉴 의무. 바로 잡아주셔서 참 감사하군요, 바르카 단장님. 제가 추기경만 아니었다면 당신을 그냥... 오호, 진정해. 또 모험가 시절 성질이 튀어나오는군. 처음 프레데리카와 함께 몬드성으로 왔을 때도 그랬지. 프레데리카 때문에 페보니우스 성당에 들어간 지가 몇 년인데 성질머리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제가 페보니우스 성당에 들어온 건 바람신의 인도 덕분입니다. 그래. 추기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바람신의 뜻입니다. 알겠다고. 나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있어. 헤르타한테도 인력 충원을 서두르라고 해뒀고. 로엔 그 녀석도 슬슬 제 몫을 할 때가 됐지. 부대장을 몇 명 더 뽑아서 업무를 나누면 진의 부담도 훨씬 줄어들 거다. 당신이 구한 부대장들이 진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럴 리가. 내 안목을 믿어봐. 바람신이시여. 오!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이야. 뭐지? 또 산책하는 건가? 하긴 너도 바쁜 사람이니까.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쉬는 것도 잊지 마. 시간 되면 내 쪽에도 한번 들러. 기사단에서 또 이것저것 보내왔는데 네 것도 있더군. 다만 지금은 좀 곤란해. 나도 등지기 쪽이랑 상의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나중에 보지. 클레가 그림을 보냈으니까 잊지 말고 찾으러 오라고. 플린스를 마주치면 한잔할 수 있을 텐데. 하! 이 검은 좀 가볍군. 휘두를 때 무게감이 부족해. 됐다. 노드크라이의 단조 방식이 내 취향이 아닌 거겠지. 몬드성으로 돌아가면 바그너한테 무게 좀 얹어달라고 해야겠어. 노엘? 당연한 일이야. 걔도 평범한 무기는 잘 못 다루거든. 원래는 노드크라이에서 특이한 광석을 찾아서 노엘한테 맞는 전용검을 만들어 가려고 했어. 하지만 한참을 찾아도 적당한 광석이 안 나오더군. 이번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그나저나 노엘이 요즘 진의 풍압검을 연습하고 있다지? 내가 가서 한 수 가르쳐줘야겠어. 노엘도 나처럼 싼 검을 쓸 줄 알면 좋을 텐데 말이야. 그럼 내가 검으로 풍압을 만드는 법을 알려줄 수 있거든. 아직 정식 기사가 되진 않았지만 일단 기사 칭호부터 짓고 있을까? 정찰 기사, 라이언 기사, 또 어떤 기사가 있으려나? 미카! 네, 대단장님! 이 편지를 등지기 본부에 전달하도록. 구체적인 사항과 필요한 도표는 전부 안에 넣어뒀다. 이 편지는 비밀의 집의 네페르 씨에게. 전달 방법은 알고 있겠지? 그리고 이 편지는 몬드성으로. 중요한 내용은 없으니 늦어져도 괜찮아. 즉시 출발하고 연락 유지해. 연락 방식과 빈도는 기존대로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동 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도록. 위험하면 도망가고 도망 못 가면 소리치고 최악의 상황엔 도망가면서 소리치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대단장님!
이러면 바르카를 암살하기에 충분하겠어. 바르카를 암살할 거야. 기사단장 암살하기에 영감을 찾고 싶어서. 앨리스한텐 이미 말했어. 앨리스도 나를 응원해주면서 바르카를 쓰러뜨릴 방법을 여러 제안하던데? 그 중에서 제일 현실적인 방안은 이거야. 몬드의 신상 민들레주를 술에 가득 가져온 다음에 바르카 앞에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지. 그러면 바르카는 엄청난 슬픔으로 그 자리에서 기절하거나 다른 술을 퍼마시고 인사불성이 될 거야. 전혀 현실적이지 않잖아. 아니, 그보다 그렇게 무서운 생각하지 마. 소설은 원래 좀 과정이 섞여 있어야 돼. 특히 추리소설은 더더욱. 도입부에 임팩트 있는 장면이 없으면 전개가 안 된다고. 내가 추리소설을 시도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나즈마에선 범죄소설이라고 부르던가? 뭐 뜻은 다 똑같지만. 바르랑도 얘기해봤는데 소설 창작이 아니라 범죄 모의가 되어버리더라. 범죄 수법이랑 트릭 얘기만 하고 제대로 된 스토리는 전개하지 못했어. 천사 살인 사건. 범인을 찾아내지 못해 막다른 골목에 몰린 탐정이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늘을 향해 4대 집정관의 이름을 외친 거야. 슈! 파지직 쾅! 탐정도 범인도 전부 제가 되어버렸지. 그게 뭐야? 추리 요소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 들어가 있어. 탐정은 치밀한 추리를 통해 4대 집정관이라는 이름의 존재를 알아냈고 그 이름을 하늘에 외치면 죄로 변한다는 것도 알아냈거든. 그러니까 범인을 추리하기만 해선 새롭지가 않아. 더 창의적인 무언가를 추리해야 해. 선령 탐정이라는 주제도 생각해봤어. 탐정을 꿈꾸는 천사가 선령이 돼서 우연히 어떤 탐정의 조수가 되는 이야기. 선령은 사람을 인도하길 좋아하잖아. 그래서 탐정을 인도하며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거지. 난 꽤 재미있다고 생각해. 생각해보니까 선령 탐정이랑 천사 살인 사건이 기사단장 암살하기보다 더 재밌을 것 같네? 이 주제로 다시 고민해봐야겠어. 너무 디테일하게 다 짜서 이제 의욕을 잃었어. 그 많은 글자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벌써 귀찮아. 대필해줄 사람도 없고. 천사 살인 사건이나 다시 구상할래. 탐정이 어떻게 이 진실에 닿게 만들지? 그냥 예지몽이나 꾸게 할까? 선령 탐정... 잠깐! 탐정이 기사단장을 암살하도록 선령이 인도하는 이야기는 어떠려나? 에? 저건 스코크잖아. 내가 잘못 본 건가? 스코크가 노드크라이에 왜 있지? 그러게, 도리도 있네. 가서 인사해보자. 아이고, 이런 품질에 빛을 품은 갑각을 직접 보게 될 줄이야. 천천히 뜯어보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줄게. 우리 귀한 손님, 잠깐 앉아서 쉬고 있을래? 먹을거리든 마실거리든 필요한 건 말만 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격이나 알려줘. 알겠어. 그럼 잠깐만 기다려줘. 그만 안 갔잖아. 최고의 현상금 사냥꾼도 이 정도 품질은 못 구할 거야. 스코크, 도리, 여기서 뭐해? 노드크라이를 둘러보러 온 김에 뭐라 좀 바꾸려고. 에? 내 가장 귀한 손님이랑 내 가장 귀한 손님이 아는 사이였어? 너 방금 가장 귀한 손님을 2번 말한 거 알지? 귀한 손님끼리 비교하면 쓰나. 둘 다에게 진심을 듬뿍 담은 대접을 해드려야지. 가격 함정할 동안 이야기들 나누고 있어. 실력이 늘었네. 지난번에 헤어진 후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나 봐. 노드크라이에는 훌륭한 상대가 많으니 이번 시련을 넘어서고 나면 실력이 한층 더 성장할 거야. 히히, 스코크는 요즘 어떻게 지내? 지난번에 헤어질 때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할 거라고 했잖아. 이렇게 빨리 다시 볼 줄은 몰랐어. 꼭 그렇지는 않아. 나한테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진정한 전환점이 오기 전까지 내 삶은 변하지 않을 거야. 반면 너희의 여정은 중요한 순간에 접어든 것 같네. 조심해. 승부는 한순간에 결정되니까. 스님, 빛을 품은 각각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감정가는 총 600만 모라 되시겠습니다. 진짜 이 이상 후하게 쳐줄래야 쳐줄 수가 없는 금액이야. 단품이면 되팔 때 70만 모라 이상도 가능하지만 도매가를 감안하면 그 절반만 줘도 돼. 오래 있을 것도 아니니 많아봤자 필요 없어. 나머지는 물자나 음식으로 바꿔서 얘네한테 줘. 여기에 음식이나 물자가 부족하진 않지? 그럼 사이가 꽤 각별한가 보네. 자, 여기 뭐라 잘 챙겨. 다음에 꼭 또 와. 그래. 그럼 난 이만. 또 봐. 왜? 얘기 좀 더 하지. 어휴, 또 사라져버렸네. 그게 저 손님 스타일이야.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지. 난 익숙해. 맞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스코크랑 여러 번 거래한 것 같던데 스코크를 잊어버리지 않은 것 같네. 어떻게 된 거지? 에? 뭔 소리야? 모르는 게 없는 상기마바이 어르신은 모든 손님을 기억하고 있다고. 아이, 사실 저 손님은 내 손님이 아니라 내 공급상인 앨리스 씨의 손님이야. 앨리스 씨 소개로 가끔 거래하는데 저런 손님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늘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면서 돈에는 연연해하지 않잖아. 너 그 웃음 진짜 수상해. 설마 스코크한테 가격으로 장난친 거 아니지? 그럴 리가! 그렇게 신비롭고 강력하고 보물까지 가져다주는 손님한테 내가 왜 친으로 모시고 싶을 정도라니까. 도리의 만물 상점은 거짓말 같은 건 안 해. 먹을 걸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지금 바로 재료를 찾아볼까나. 300만 모라, 300만 모라면 거의 아껴놓은 물건을 꺼내야겠는데. 어디 보자.